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의 첫 메르스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이 통째로 격리 조치됐던 보성의 한 마을도 다음 주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직원들이 메르스 이산 가족이 되면서 직원들의 도내 관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법정 최저임금 10,000원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도 메르스 때문에 이산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나홀로 이주한 직원들이 메르스 걱정에 주말에도 가족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은 벌써 3주째 가족을 못 만났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서울에는 메르스 확진자들이 많다며 주말에 오지 말라는 가족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생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은 전화통화로 달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게 얼마 정도 나를 그리워했는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직접 통화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에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많은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혹시라도 감염자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당분간 서울행을 자제하라고 직원들에게 공고했습니다. 대신 주말에 광주 전남을 둘러보라며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관광지에서 어떤 표도 끊고 하라고 약 3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가람 도시로 이전한 에너지기관 4곳의 직원 3,200명 가운데 이른바 나홀로 이주자는 78%. 이 가운데 상당수가 메르스 때문에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박웅희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이전 기관들이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통째로 격리 조치됐던 마을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조만간 퇴원할 예정인 가운데 보성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보성의 한 마을 앞에 일주일 남짓 통제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이라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17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은 하루 한 번씩 생필품을 공급받으며 격리 조치가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농철에 불거진 일이다 보니 주민들은 손 놓게 된 농산일이 걱정입니다. 논에 가서 물도 보고 논에 우선 풀 베고 비료를 지금 우리가 시기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딱한 사정을 듣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 봉사단이 블루베리 농장에 투입됐고 보성군 직원들은 수확된 농작물의 판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제철에 지금 수확해야 될 시기여서 지금 손이 가지 않으면 다 그냥 다 익은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속히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일. 보성터미널과 역 등 8곳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열 검사 등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체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보성군에서는 어떠한 증상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성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메르스 낙인 지역에서 벗어나 관광객들이 걱정 없이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을 비롯해 광주 전남 12개 병원이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기독병원과 부훈병원, 광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3차로 발표한 메르스 안심병원에 포함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성심병원과 고흥종합병원, 장흥종합병원, 영암병원, 해남우리병원 등 9개 병원이 추가로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거나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 2배 가까이 올리자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인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한 달 28일을 일하고 받은 급여 소개는 129만 4천 원. 그나마 점심 밥값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5,800원이 채 되지 않아 5,580원인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얼어붙은 나라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찾아내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그 출路를 찾는 거거든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지불 능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 연쇄 도산과 이에 따른 고용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OECD 중에서 9위 정도, 중상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의 생활임금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교육 희망네트워크는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체벌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단 체벌을 한 교사에게 100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각종 포상 혜택을 제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홍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4개 대학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 원 등 1,000억여 원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 수 없는 선거를 매번 패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와 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이 필요한 때인데 작금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방향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걸었던 기대와 믿음은 선거를 치를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도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당 혁신에 나섰지만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은 믿음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해묵은 호남 물갈이부터 꺼내는 것 자체가 특정 계파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친노와 비노 간의 대결 구조를 깨트리는 게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친노가 너무 자신들 기득권을 하려고 또다시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른바 포리티컬 엔지니어링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일까?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의 비판은 호남 정치 복원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흐름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목소리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남 정치 복원이 호남 정치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호남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하고 단결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호남 정치의 복원이고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뼈를 깎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에 앞장섰던 호남 정치의 복원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과 미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광주 클린디젤 기반 시설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2,000제곱미터 규모의 클린디젤 기반 시설에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과 자동차 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일반 기업체도 입주해 직접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각종 연구 시험실을 구축해 지역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광주 자동차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역 도시락 업체와 식재료 공급 업체를 찾아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유대회 성공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공영주차장 5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매달 4,500대씩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 대란의 조짐이 있어 혁신도시 2곳과 원도심 3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광주 농촌마을 4곳에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8억 원을 들여 광산구 학연마을과 동산, 봉정, 와산 등 4개 마을 326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마치고 급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관내 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농촌마을 318곳 가운데 84%의 상수도가 공급됐고 광주 북구와 광산구 48개 마을 1,867가구가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해상 케이블카가 정기검사를 위해 휴장합니다. 주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궤도 1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측은 안전점검 외에도 여수시와 함께하는 군안구조 훈련 등을 연간 7회 이상을 실시하고 케이블카가 선로 중간에 정지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긴급 구조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비가 시작될 텐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 남해상에서 동서로 비구름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마 전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에서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비가 차츰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0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구례가 25도, 순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은 다음 주 후반 먼 남해상으로 물러났다가 다음 달 상순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